안녕하세요. 과학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보는 시간,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요즘 채식주의가 열풍입니다. 채식을 시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몸매를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에 고기 섭취를 중단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최근에는요, 과다한 고기 섭취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발표가 계속해서 나옴에 따라서 건강을 위해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과연 고기를 끊는 것이 질병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이롭게 고기를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고기 속에 담긴 이 진실, 비밀을 담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축산식품이 살을 찌게 하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유해한 먹을거리라고 막연하게 퍼져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육류나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져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결국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짚어주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을 즐겨 먹는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식품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을 식이성 콜레스테롤이라 한다. 혈액 안의 콜레스테롤로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이다. 식이성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심지어 단위도 서로 다르다. 육식의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트랜스 지방이 동물성 지방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다. 쇼트닝과 마가린이 대표적이다. 장수하려면 채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는 것에 대해 저자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장수 지역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식이 문제라기보다는 조리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유달리 좋아한다. 단 이들은 돼지고기를 푹 삶아 조리해 먹는다. 이 과정에서 혈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대부분 제거된다. 또한 축산식품은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게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외부의 병원균에 대항하는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린이는 호흡기나 소화기 질병에 더 잘 걸린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 콩 등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섭취를 늘리라고 권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즐겨 먹으면 뇌 기능과 기억력, 집중력이 높아지는 음식을 가리켜 브레인푸드라고 하는데요. 축산식품 중 브레인푸드는 뭘까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식품인 달걀이다. 특히 노른자에 든 코리는 기억력 발달을 돕는다. 고기를 석쇠나 불판에 구워 먹으면 탄 부분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저자는 상추에 싸서 먹으라고 합니다. 상추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을 제거한다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는 석쇠보다 두꺼운 불판이나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숯불 대신 프라이팬에 구우면 벤조피렌 발생량이 100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 책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고기 좀 먹어볼까의 저자인 식품의학 전문 기자 박태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기름이 눈길을 확 끌어들여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고기는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채식이 나쁘다 그런 그런 의미도 것도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예. 네. 다만 이제 그 고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갖는 편견이라든가 이런 걸 좀 깨보자. 고기도 되게 중요한 우리 음식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고기 먹다가 죄의식까지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좀 그런 부분들이 예, 있어요. 자기 몸을 잘 보살피지 네.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기 먹는 것보다 뭐 야채 먹어야 좋다, 채소 많이 먹어라 이렇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네. 너무 과하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채식주의자 뭐 열풍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사찰 음식이면 무조건 웰빙 음식이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고기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고기가 좋다는 논문이요? 예, 고기가 좋다는 논문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비율로 보면은 네. 좋다는 논문이 한 10이라고 그러면 네. 나쁘다는 논문은 1 정도 그런 정도 비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저희 느낌엔 안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 받아들이기에는. 소개되기는 네. 그 일이 더 확대돼 가지고 네, 사실은 그렇죠. 좋다는 고기가 좋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그거 보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건 무시당하기 마련이고요. 오히려 그 고기가 나쁘다는 얘기 그런 거는 눈길을 탁 끌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되게 이제 고기가 나쁘다,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은요, 네. 뭐 이런 연구들 많잖아요. 어느 그룹은 고기 섭취를 뭐 어느 정도 금하게 하고, 네네. 어느 그룹은 고기를 먹게 했더니 네. 고기 먹은 그룹이 암 발생률이 뭐 더 높았다. 예. 이런 식의 보도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기 먹으면 암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과한 생각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그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암 환자들한테 고기 먹으라고 쫓아다니면서 권할 정도입니다. 뭐 오히려 먹으라고요. 쫓아다니고. 네. 그런데 보통은 그 고기를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내가 혹시 채식을 안 하고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아예 그냥 산에 가서 그 다음에 초급 먹피를 드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근데 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력,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하고 관련된 그런 아주 훌륭한 정말 영양소거든요. 그런 걸 못 드시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을 이겨내는데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영양소 결핍이 오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책 속에 보면요, 이 위암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우유를 꼽아 놓으셨더라고요. 유제품과 함께요. 네. 이 우유와 위암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선 위암의 그 원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되게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짜게 먹는 거, 그 문제죠. 그건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감염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줄이는 네.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위벽을 자극한다든가 이런 게 원인이 되는데 그 우유의 경우에는 우리 위벽을 이게 딱 감싼다고 합니다. 보호막을 딱 일종의 쳐주는 보호막 건가요? 같이. 네네. 그래서 위암 예방에 조금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더라도 위 점막이나 이런 게 덜 손상되기 때문에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직 완벽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역시 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경우 그때 뭐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준다 안 없애준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직은 조금 논란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 지금 뭐 요구르트나 우유 얘기 같은 이런 식품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하면요. 책 속에 보니까 마치 음식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이제 몸에 예. 좋은 고기 조리법을 예. 많이 소개하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또 요즘 겨울이면은 가장 많이 네네. 먹는 게 곰탕인데요. 예. 사실 뭐 얄팍한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곰탕이 너무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너무 지방질이 많아서 예. 오히려 성인들한테는 뭐 비만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곰탕도 또 몸에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예. 책 속에 보니까요. 예. 어떤 부분들인가요? 먼저 고백하자면 네. 제가 곰탕을 끓일 줄 못합니다. 책에는 들어있는데요. 책에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는 제가 못하는데. 거기 있는 음식들을 예. 그냥 조리법만 소개하신 근데 거군요. 그 우리 몸속에 보면 보통 이가 먹었을 때 섭취하게 되는 콜레스테롤하고 그다음에 우리 혈액에서 쟀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게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해서 뭐 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쭉쭉 높아지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아닙니다. 그 얘기군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에서 사실 콜레스테롤을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몸에서 만듭니다. 그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런데 필요 만약에 없으면 안 우리가 만들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좀 과다하게 섭취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우리 몸이 좀 덜 만들 겁니다. 알아서 조절하는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네. 능력이 충분히 우리 몸에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곰탕이나 설렁탕 다 좋습니다. 가끔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고요. 다만 조금 이제 그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아서 뭐 고지혈증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조금 계란 노른자라든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곰탕이라든가 이런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덜 먹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조금 조절하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책에서 보면요.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이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히려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예, 이야기가 예, 있더라고요. 예, 좀 예.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이 장수와 고기, 돼지고기 관계가 어떻게 있는 아, 건가요? 먼저 그 오키나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갈 필요가 없고요. 우선 제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 할머니가 107세까지 사셨어요. 어우 장수하셨네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사셨는데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다 잘 드셨습니다.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은 근데 또 거군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 백세인들 지금 현재도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물론 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육식할 형편이 못 돼서 채식을 주로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채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명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거의 80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때 채식만 할 때 아닙니까?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그쵸, 환갑잔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육식과 채식이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섭취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까 오키나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키나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네.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 일본 내 본토에 있는 분들보다 그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예. 지역 주민들이요? 저도 직접 오키나와 가봤는데 네네.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돼지고기를 드시는데 저는 사실 조금 퍽퍽하더라고요. 돼지고기가 왜 그러냐면 약간 등심이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는 기름기 많은 삼겹살이나 삼겹살이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 네. 등심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웰빙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묘하게 돼지고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그죠. 예, 삼겹살만 좋아하지 삼겹살, 않습니까? 목살 이런 기름기 많은 예, 부위 예. 좋아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그게 기름이 많은 부위인데 그런 부위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그 예를 들면 뭐 등심 같은 그런 부위들은 기름기를 쏙 빼고 드시게 되면 원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와 채소를 채식의 적절한 비율인데요. 비율이 장수의 예, 그 비결이네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 네네. 2대 8 정도를 아주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봅니다. 그럼 채소가 8, 예, 고기가 그렇습니다. 2 정도인가요? 예, 근데 우리 한국인의 평균적으로 지금 드시는 게 2대 8입니다. 아, 한국에는 그냥 밥상이 2대 8인 예, 그냥 거네요. 2대 8인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예, 없네요. 문제는 네. 이제 청소년들은 좀 그 비율이 조금 저 한 3대 7 뭐 이 정도로 조금 막 네네. 이게 변화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 또는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4대 6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아니면 5대 5 이 정도기 때문에 목표가 그 사람들은 3대 7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목표고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는 딱 비율로요. 네네.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아토피가요. 들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고기 많이 섭취하면 예. 우유 많이 먹으면 또 뭐 아토피 온다 이런 예. 얘기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이 아토피랑 고기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아토피는 아직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정말 묘한 그쵸, 네. 병이에요. 묘한 네, 병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고. 그래서 아토피란 말 자체가 기묘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아토피라는 묘한 자체가. 병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건 하나의 얘기고요.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그죠. 또는 뭐 곰팡이. 새집 증후군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네. 전부 다 이제 아니면 뭐 심지어는 스트레스, 동물의 털,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인데 그런 거하고 돼지고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다만 그 중에 하나 식품 알레르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복숭아도 일으키고요, 아, 네네. 토마토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콩, 땅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돼지고기도 물론 포함됩니다. 우유도 그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중에 여러 하나가 가지 중에 고기일 하나죠. 뿐이지. 아,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콩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죠. 뭐 땅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콩은 좋은 음식이고 우유도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품 다 빼고 그럼 우유 그러면 아토피 어린이한테 그렇게 그런 식품 다 빼고
아이들한테 그냥 식단을 제공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영양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토피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여러 네. 가지 음식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일 뿐입니다. 예, 고기 때문에 아토피가 생겼다, 고기 안 먹는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거 똑같은 게 뭐냐면 토마토 먹지 말라고 아토피 어린이들 그쵸, 토마토 네.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다 보니까요, 이 네. 채소를 통해서 얻는 영양소 다르고 네. 그리고 육류를 통해서 얻는 영양소가 다르다 보니까 네.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왕이면 고기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한 건지 고기 섭취를 좀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적당량 먹는 거. 적당량. 아까 네. 2대 8량 꼭 기억하시고요. 아마 근데 그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 식단이 2대 8입니다. 그러니까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죠.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오버해버리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니까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옛날 그 선인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조리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직화구이 한다고 그래갖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맛있죠. 제일 맛있죠. 근데 그게 직화구이는 여러 가지 HCL이라든가 아니면 벤조피렌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그런 발암 물질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트랜스 지방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또 아크릴아미드 같은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옛날 우리가 보통 보통 고기는 찜 말고 찜을 많이 해 드시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한 거는 좋은 것이 아닌데요. 물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기들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먹지 않는 것도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고기를 먹는 것, 숙면을 돕기도 하고요.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골다공증 완화나 또 관절염 예방까지 이로운 점이 참 많습니다. 고기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좀 씻어주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게, 이롭게 고기를 먹는 것인지까지 다양하게 좋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로 가지고 다니던 연필과 지우개를 하나로 합친 지우개 연필. 작은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점들도 발상의 전환을 통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담은 책부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감 배치 정보를 담은 책까지 소개합니다. 똑똑한 우리의 몸. 똑똑한 우리의 몸은 노르웨이 국영방송이 지난 10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든 몸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숨이 차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활동을 하면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게 되면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산소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숨을 더욱 빨리 쉬게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몸에 관한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친 발상법. 신장 135cm 이하만 볼 수 있는 광고판을 알고 계신가요? 신장 135cm 이하의 아이에게만 보이는 한 라인 광고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높이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아이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높이인 135cm 이하에서 보면 학대를 받아 상처를 입은 아이의 얼굴이 광고판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메시지를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 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최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이 책은 공간이 인간의 건강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밖 풍경이 다르면 병이 낫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환자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현실로부터 도망칠 출구로 창밖의 풍경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창밖의 풍경은 좋은 추억을 상기시키는 매개체로서도 활용하게 되는데요. 창을 보면서 환자는 잠시 기분 전환을 하게 되고 안도감까지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병을 낫게 해주는 이로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환자의 치료 속도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인 율곡이 선생은요,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깨우쳐야 할 덕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경몽요결에 보면요, 이치를 탐구하고 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삶의 진리를 터득하는 데에는 독서만한 것이 없겠죠.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이 삶의 진리를 한번 탐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